자지마. 이 늙은 꼬맹아. 어떻게 잠이 오냐? 박정호가 확 잡아당기자 김미숙은 걸레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뼈가 마루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깊은 밤에 유난히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김미숙은 잠옷깃을 꽉 움켜쥐고 온몸을 떨었다. 박정호, 너 미쳤어? 지금 새벽 3시야. 3시가 어때? 내가 이 침대에 누워있는 게 자리 차지하는 줄 몰라? 박정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구두로 김미숙의 손등을 직접 밟고는 세게 짓눌렀다. 우리 엄마가 내일 수진이 새 에르메스 산다면서 너 사돈 돈 내놓을래? 폐경 직전에 잉여인 내가 돈을 뭐 하러 쥐고 있어? 관 준비하라고? 그건 내가 고생해서 모은 월급이야. 수진이한테 손발이 달렸는데 왜 내가 대주고 살아야 해? 대주고 살아? 박정호는 웃긴 소리를 들은 것처럼 웃으며 쪼그려 앉아 김미숙의 턱을 꽉 움켜쥐었다. 목소리는 살벌했다. 내가 바가에 시집 온 게 조상 덕인 거 알지? 내 몸뚱이는 마른 귤 껍질처럼 늙어 빠져서 나도 건드리고 싶지 않아. 돈 좀 내놓는 게 어때? 그게 내 면죄부야. 안 내면 내일 아침까지 이 마루바닥에 눕혀둘 테니 그게 뭔지 갑업이라는 걸 보여주마. 그가 휘둘러 친 손바닥이 볼을 때렸다. 소리가 청아했다. 김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어둠 속에서 김미숙이 침대 밑에 숨긴 손가락이 조용히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 강옥순이 천천히 인삼차를 마시며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미숙아, 엄마가 말하는 건데 너는 속이 너무 많아. 강옥순이 통장을 탁자에 툭 던지었다. 이번 단연치 내역을 봤더니 왜 매달 그렇게 찌꺼기만 남아있니? 친정에 몰래 돈 보내는 거 아니지? 김미숙은 원래 자신의 월급 통장이었던 그 통장을 바라보며 분노를 억눌렀다. 엄마, 그건 제 월급이에요. 게다가 매달 50만 원이 수진이 명의로 이체되고 있더라고요. 반년이면 380만 원이에요. 설명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설명. 옆에서 손톱을 정리하던 시누이 박수진이 비웃으며 눈을 흘겼다. 언니, 말투가 참 듣기 거북하네. 내 명의로 이체된 게 뭐 어때? 오빠가 나 귀여워해서 그런 거지. 엄마가 말했잖아. 너 아들 못 낳아서 바가 대가 끊겼으니 그 돈은 내가 바가에 내는 배상금이라고. 게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에서 자니 내 월급은 바가 공동 재산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뭐라 할 자격 있어? 그건 내 피땀으로 번 돈이야. 짝, 강옥순이 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김미숙, 체면 차려. 이 집에서 나는 하늘이고 정호는 땅이고 너는 그냥 빗자루 든 하인일 뿐이야. 내 돈은 수진이 용돈이다. 불만 있으면 법정에 가서 따져봐. 이 알 못 낳는 암탉이 누가 신경 쓰겠냐? 김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다. 은행거래 내역 캡처와 방금 그들이 직접 인정한 재산 횡령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 김미숙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한지은, 박정호의 전처였다. 이게 그때 박정호가 내 갈비뼈를 부러뜨린 진단서야. 그리고 강옥순이 강제로 쓰게 한 재산 포기 각서, 한지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밀어주며 말했다. 미숙아, 저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야. 피 빨아먹는 흡혈귀야. 이기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들을 미치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미치게 만들어요? 김미숙이 물었다. 탐욕이지. 충분한 이익만 있으면 저들은 영혼까지 팔아먹어. 김미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다.
정호, 엄마, 수진아, 나 할 얘기가 있어. 김미숙은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조작된 보험 증서를 꼭 쥐었다. 우리 아버지 그때 그 해외 사고 보험금이 내려왔어. 총 3억, 다음 주에 입금될 거야.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어 세상의 이리 같은 눈빛이 번뜩였다. 3억, 박정호가 벌떡 일어나며 김미숙을 끌어안으며 아첨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 역시 복 있는 사람이야. 그 돈. 내 이름으로 두기엔 너무 위험해. 빨리, 내일 위임장 쓰러 가자. 엄마가 관리해 주실 거야. 맞아, 미숙아. 엄마가 전에 심하게 말한 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시어머니 강옥순이 주름이 활짝 펴지며 웃었다. 한 가족인데 돈이 뭐가 따로야. 내 것이 곧 우리 거지. 서명하면 내일 당장 수진이 집 보러 가자. 김미숙은 이 세 장의 구역질 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먹어라. 실컷 먹어라.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밥상이다. 그 조작된 보험 증서는 한지은이 부탁해 만든 것이었다. 200만 원이나 들었다. 김미숙은 반년치 저축을 전부 쏟아부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돈이 3년간의 악몽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었다. 그날 밤 박정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여보, 오늘 고생했어. 일찍 자. 그가 잔을 협탁에 올리며 아래에 휴지를 깔아 주었다. 물이 묻어 원목 탁자가 더러워질까 봐였다. 이 동작을 김미숙은 7년 동안 지켜봤다. 예전에는 그녀가 해주는 것이었고 그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김미숙이 우유를 받으며 손끝이 그의 손가락에 닿았다. 그는 움찔하며 몸을 빼는 조건 반사적 혐오감을 0.1초간 보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따뜻할 때 마셔. 푹 쉬어. 우유에서는 달콤한 바닐라 향이 났다. 김미숙이 잔을 입가에 대며 눈꼬리로 그를 흘끗 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을 그녀는 너무 잘 알았다. 약을 먹인 실험용 쥐를 지켜보는 연구원처럼 그녀가 한 모금 들이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았다. 너무 뜨거워. 식히고 마실게. 안 뜨거워. 내가 온도 확인했어. 박정호가 급히 손을 내밀어 억지로 먹이려 했다. 김미숙은 속으로 냉소했다. 온도 확인했다고? 결혼 7년. 그는 그녀 생리주기가 언제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우유 온도가 신경 쓰이기라도 한 걸까? 정호, 궁금한 게 있어. 그녀가 협탁 서랍을 열어 매실 한 봉지를 꺼냈다. 보험금은 다음 주에나 들어오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내가 널 위해 기쁜 마음에 그러는 거지. 박정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엄지손가락으로 쇄골을 문질렀다. 그 손은 예전에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릴 때만 그녀를 만지던 것이었다. 지금은 쓰다듬는 법을 배우다니. 김미숙은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아버지 그 보험. 김미숙이 매실을 한 입 빼어 물며 새콤함에 이마를 찌푸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인지, 어느 회사인지, 언제 사고가 났는지 묻지 않을 거야? 박정호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곧바로 되살아났다. 한 가족인데 난 내 말을 믿어. 게다가 장인어른 일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 테니 내가 상처에 소금 뿌릴 순 없지. 참 다정한 말이었다. 김미숙이 매실 씨를 휴지에 뱉고 손을 닦았다. 3년 전 그녀가 아버지 산소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박정호는 밥그릇을 내팽개치며 죽은 사람을 무슨 제사 지내? 내 시간 낭비하지 마 라고 했었다. 이제 와서 장인어른 일하니. 좋아,
김미숙이 우유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내 말대로 할게. 박정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그 미세한 변화를 김미숙이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3년 동안 한지은이 옳았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박정호의 코골이가 들리자 김미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 밑 은신처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그들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았다. 박정호가 위임장을 재촉하고 한 가족을 운운하며 보험증서의 세부사항은 하나도 묻지 않고 돈만 급히 삼키려는 모습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녹음은 그저 상해하는 수준이었고 실질적인 사기 증거는 되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제안하게 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먼저 돈을 옮기게 해야 했다. 모든 단계마다 백지 흑자와 동시 녹음이 필요했다. 김미숙이 녹음기를 다시 넣고 마루바닥의 먼지를 확인했다. 핀셋으로 머리카락 한 올을 집어 틈새에 놓았다. 만약 누군가 건드렸다면 머리카락이 끊어질 것이다. 이 방법은 한범죄 드라마에서 배운 것인데 실제로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숙이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다. 박수진이 맨발로 걸어들어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며 그녀 옆을 지나칠 때 일부러 어깨로 밀쳤다. 프라이팬 안에 계란이 한쪽으로 밀려 가장자리가 살짝 탔다. 언니, 오빠가 장인어른 그 돈 다음 주에 들어온다며 박수진이 오렌지 주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들이켰다. 나 에르메스 켈리 100 민트색 갖고 싶어. 그럼 언니가 바로 내 통장으로 송금해줘. 잘못 사지 말고. 대행업체 싫어. 백화점 정품으로 사줘. 김미숙의 프라이팬 손질이 멈추지 않았다. 튀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붉은 점이 생겼다. 너 그게 내 용돈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이제는 내가 직접 송금해줘야 하는 거야? 어이구, 3억이 들어오면 내 용돈 수준도 올라가야지. 박수진이 조리대에 기대어 맨발로 하얀 타일에 회색 발자국을 찍었다. 언니, 생각해봐. 늙은 여자가 그 많은 돈을 들고 뭘 하겠어? 건강식품 사 먹고? 피부과 가서 당기고? 내 얼굴은 북처럼 당겨도 소용없어.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낫지. 나는 정고 예쁘니까 나한테 그 가방이 바깥 체면을 세워주는 거야. 김미숙이 프라이팬에서 완성된 계란을 접시에 덜어내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기운 속에서 박수진의 24살 얼굴은 과연 탱탱하고 매끄러웠으며 콜라겐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그녀가 사람을 보는 눈빛은 40살 포주 같았다. 교활하고 인색하며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수진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남의 돈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안 가르쳐 줬어? 가르쳐 줬지. 박수진이 또 한 모금 주스를 마셨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셨거든. 내 돈은 바까 돈이고, 바까 돈은 오빠 돈이고, 오빠 돈은 내 돈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없지. 엄마한테 따질 생각 말고. 그녀가 허리를 흔들며 걸어 나갔다. 오렌지 주스병은 조리대 위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뚜껑도 닫지 않았다. 김미숙은 그 빈 병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이 대화 녹음을 아까의 녹음과 함께 곧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야겠다고. 그녀는 이제 이 집에 발만 들이면 휴대폰 녹음이 켜져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어차피 최대 용량 클라우드 저장소를 가입해 두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박정호였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반차를 내고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다. 김미숙은 그가 자기가 몰래 돈을 옮길까 봐 눈으로 직접 위임장에 서명하는 걸 감시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여보, 이게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위임장이야. 박정호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채
제법 직장인처럼 품위 있게 보였다.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은행에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거 서명하면 앞으로 모든 돈 거래는 엄마가 대신 처리해 주실 거야. 얼마나 편해. 김미숙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빽빽한 조항들을 그녀는 3초 만에 훑어보았고 핵심은 단 한 줄이었다. 강옥순에게 김미숙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전권 위임. 월급, 상여금, 상속재산, 보험금을 포함하여 위임 기간은 영구. 정호, 영구 위임?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야? 길긴 뭐가 길어. 박정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지만 곧바로 다시 낮아지며 웃음을 억지로 만들었다. 내 말은 우리 한 가족인데 영구든 아니든 그냥 형식일 뿐이야. 엄마가 너한테 뭘 해? 김미숙이 그를 응시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에 비쳤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눈가에도 잔주름이 생겼고 귀 밑에 흰 머리카락이 몇 개 자란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탐욕에 비친 그의 동공에서 뿜어져 나왔고 7년 전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뜨거웠다. 서명해도 좋아. 김미숙이 위임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먼저 나랑 공증소에 가줘야 해. 아버지 그 보험은 상황이 특별해서 수익자란에 법정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내 혼인 상태와 가족 구성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대. 내가 꼭 와야 해. 신분증 지참하고. 문제없어 문제없어. 박정호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가방을 들어 건네주었다. 마치 손님이 귀빈을 모시는 종업원처럼. 가자. 지금 당장. 김미숙이 가방을 받을 때 손톱으로 가방끈을 살짝 긁었다. 그녀는 속으로 셈했다. 하나, 둘, 셋, 3일 후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가지고 공증소로 갈 것이다. 완전히 다른 내용의 부부 재산 분할 합의서. 공증소 직원은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다. 명찰에는 최민숙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김미숙이 건넨 서류를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다. 아버지 그 보험. 김미숙이 매실을 한 입 빼어 물며 새콤함에 이마를 찌푸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인지, 어느 회사인지, 언제 사고가 났는지 묻지 않을 거야? 박정호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곧바로 되살아났다. 한 가족인데 난 내 말을 믿어. 게다가 장인어른 일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 테니 내가 상처에 소금 뿌릴 순 없지. 참 다정한 말이었다. 김미숙이 매실 씨를 휴지에 뱉고 손을 닦았다. 3년 전 그녀가 아버지 산소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박정호는 밥그릇을 내팽개치며 죽은 사람을 무슨 제사 지내? 내 시간 낭비하지 마 라고 했었다. 이제 와서 장인어른 일하니. 좋아. 김미숙이 우유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내 말대로 할게. 박정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그 미세한 변화를 김미숙이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3년 동안 한지은이 옳았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박정호의 코골이가 들리자 김미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 밑 은신처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그들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았다. 박정호가 위임장을 재촉하고 한 가족을 운운하며 보험증서의 세부사항은 하나도 묻지 않고 돈만 급히 삼키려는 모습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녹음은 그저 상액하는 수준이었고 실질적인 사기 증거는 되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제안하게 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먼저 돈을 옮기게 해야 했다. 모든 단계마다 백지 흑자와 동시 녹음이 필요했다. 김미숙이 녹음기를 다시 넣고 마루바닥의 먼지를 확인했다. 핀셋으로 머리카락 한 올을 집어 틈새에 놓았다.
만약 누군가 건드렸다면 머리카락이 끊어질 것이다. 이 방법은 한범죄 드라마에서 배운 것인데 실제로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숙이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다. 박수진이 맨발로 걸어들어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며 그녀 옆을 지나칠 때 일부러 어깨로 밀쳤다. 프라이팬 안에 계란이 한쪽으로 밀려 가장자리가 살짝 탔다. 언니, 오빠가 장인어른 그 돈 다음 주에 들어온다며 박수진이 오렌지 주스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들이켰다. 나 에르메스 켈리 100 민트색 갖고 싶어. 그럼 언니가 바로 내 통장으로 송금해줘. 잘못 사지 말고. 대행업체 싫어. 백화점 정품으로 사줘. 김미숙의 프라이팬 손질이 멈추지 않았다. 튀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붉은 점이 생겼다. 너 그게 내 용돈이라고 하지 않았어? 왜 이제는 내가 직접 송금해줘야 하는 거야? 어이구, 3억이 들어오면 내 용돈 수준도 올라가야지. 박수진이 조리대에 기대어 맨발로 하얀 타일에 회색 발자국을 찍었다. 언니, 생각해봐. 늙은 여자가 그 많은 돈을 들고 뭘 하겠어? 건강식품 사 먹고? 피부과 가서 당기고? 내 얼굴은 북처럼 당겨도 소용없어.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낫지. 나는 정고 예쁘니까 나한테 그 가방이 바깥 체면을 세워주는 거야. 김미숙이 프라이팬에서 완성된 계란을 접시에 덜어내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기운 속에서 박수진의 24살 얼굴은 과연 탱탱하고 매끄러웠으며 콜라겐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그녀가 사람을 보는 눈빛은 40살 포주 같았다. 교활하고 인색하며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수진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남의 돈은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안 가르쳐 줬어? 가르쳐 줬지. 박수진이 또 한 모금 주스를 마셨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셨거든. 내 돈은 바깥 돈이고, 바깥 돈은 오빠 돈이고, 오빠 돈은 내 돈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없지. 엄마한테 따질 생각 말고. 그녀가 허리를 흔들며 걸어 나갔다. 오렌지 주스병은 조리대 위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뚜껑도 닫지 않았다. 김미숙은 그 빈 병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이 대화 녹음을 아까의 녹음과 함께 곧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야겠다고. 그녀는 이제 이 집에 발만 들이면 휴대폰 녹음이 켜져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어차피 최대 용량 클라우드 저장소를 가입해 두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박정호였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반차를 내고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다. 김미숙은 그가 자기가 몰래 돈을 옮길까 봐 눈으로 직접 위임장에 서명하는 걸 감시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여보, 이게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위임장이야. 박정호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채 제법 직장인처럼 품위 있게 보였다.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은행에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거 서명하면 앞으로 모든 돈 거래는 엄마가 대신 처리해 주실 거야. 얼마나 편해. 김미숙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빽빽한 조항들을 그녀는 3초 만에 훑어보았고 핵심은 단 한 줄이었다. 강옥순에게 김미숙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전권 위임. 월급, 상여금, 상속재산, 보험금을 포함하여 위임 기간은 영구. 정호, 영구 위임?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야? 길긴 뭐가 길어. 박정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지만 곧바로 다시 낮아지며 웃음을 억지로 만들었다. 내 말은 우리 한 가족인데 영구든 아니든 그냥 형식일 뿐이야. 엄마가 너한테 뭘 해? 김미숙이 그를 응시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에 비쳤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눈가에도 잔주름이 생겼고 귀 밑에 흰 머리카락이 몇 개 자란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탐욕에 비친 그의 동공에서 뿜어져 나왔고
7년 전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뜨거웠다. 서명해도 좋아. 김미숙이 위임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먼저 나랑 공증소에 가줘야 해. 아버지 그 보험은 상황이 특별해서 수익자란에 법정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내 혼인 상태와 가족 구성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대. 내가 꼭 와야 해. 신분증 지참하고. 문제없어 문제없어. 박정호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가방을 들어 건네주었다. 마치 손님이 귀빈을 모시는 종업원처럼. 가자. 지금 당장. 김미숙이 가방을 받을 때 손톱으로 가방끈을 살짝 긁었다. 그녀는 속으로 셈했다. 하나, 둘, 셋, 3일 후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가지고 공증소로 갈 것이다. 완전히 다른 내용의 부부 재산 분할 합의서. 공증소 직원은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다. 명찰에는 최민숙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김미숙이 건넨 서류를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다. 김미숙 씨, 이 서류의 내용이 방금 구두로 진술하신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시나요? 박정호는 옆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김미숙이 건넨 서류가 집에서 본 위임장 표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표지는 모두 크라프트지 색상의 A4 크기였지만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확인합니다. 김미숙이 말했다. 이것은 제 남편 박정호 씨와 제가 공동으로 서명한 혼인 중 재산 분할 합의서입니다. 내용은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은 개인 소유이며 배우자와 무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의 서명과 지문이 있습니다. 박정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뭐? 김미숙은 태연하게 가방에서 다른 서류 한 부, 진짜 위임장을 꺼내 탁자 위에 밀어 놓았다. 정호, 너 아까 집에서 나한테 이거 서명하라고 재촉했지.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어. 아버지 그 보험금 지급 조건이 수익자는 반드시 완전한 재산 독립자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해야 보험금이 내 계좌로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보험사 규정이야. 이게. 고객님, 말씀 조심하세요. 최민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무표정으로 말했다. 여기는 공증소입니다. 박정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가슴이 격렬하게 움직였다. 그가 벌떡 일어나며 의자가 타일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김미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탁자 위에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물을 마셨다. 너, 나 속인 거야? 박정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한 글자 이를 갈며 내뱉었다. 김미숙, 이 X 같은 년이 나를 속이다니? 정호, 무슨 말이야? 김미숙이 그를 올려다보며 눈빛은 가닦은 유리처럼 맑았다. 난 그냥 보험사 규정대로 하는 거야. 안 서명해도 돼. 그럼 3억 보험금은 영원히 보험사 계좌에 묶여 있을 테고 아무도 못 가져가. 내가 선택해. 공기가 30초간 얼어붙었다. 옆에서 업무를 보던 아주머니가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고 직원 최민수가 기침을 했다. 두 분, 협의가 어려우시면 다른 날 다시 오셔도 됩니다. 박정호의 주먹이 쥐어졌다 풀렸다 반복하며 손가락 마디가 삐걱거렸다. 3억 원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부풀어 올랐다. 아파트 한 채가 빌라로, 벤츠 한 대가 포르쉐로 변모했다. 그는 침을 삼키며 후두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서명한다. 그가 이를 악물며 한 글자를 내뱉었다. 내가 한다. 최민수가 펜을 건네자 박정호가 낚아채듯 재산 분할 합의서에 서명했다. 펜촉이 너무 세게 눌려 종이에 작은 구멍이 났다. 그는 지문까지 찍었고 붉은 인주가 서명 옆에 마치 한 방울의 피처럼 번졌다. 됐습니다. 최민수가 도장을 찍고 사본을 건네주었다.
서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미숙 씨 명의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 박정호 씨와 무관합니다. 박정호가 그 가짜 위임장을 탁자 위에 툭 내던졌다. 이제 이거 서명할 때지? 김미숙이 싱글벙글하며 받아들었다. 물론이지. 그녀는 박정호가 보는 앞에서 그 위임장에 서명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하지만 서명이 끝나자 바로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공증소에 건네주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박정호가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다. 서두르지 마. 김미숙이 몸을 피하며 두 서류를 모두 가방 안쪽 지퍼에 잠갔다. 위임장은 증인 2명이 필요해. 내일 엄마랑 수진이 불러서 집에서 서명하자. 온 가족이 함께 증인이 되어 주는 거야? 얼마나 훈훈한 장면이겠어. 박정호가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는 오늘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올려 묶었으며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다. 공증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그녀 피부의 멍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가 직접 때린 자국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낯설게 느껴졌다. 결혼 7년 차 아내가 지금 이 순간 공증소 의자에 앉아 그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김미숙, 나랑 장난치지 마. 그가 다가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만약 나를 속이면 내가 죽을 맛을 보게 해줄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이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믿어? 김미숙이 고개를 돌려 그와 마주 보았다. 3cm 거리, 그녀는 그의 눈 아래 핏줄이 선 것을 볼 수 있었고 아침에 먹은 김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입가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정호, 믿어. 내가 어떻게 안 믿겠어? 그녀가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일어섰다. 하지만 너도 한 가지는 믿어야 해. 내가 이 문을 나갈 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면 그 3억은 영원히 보험사 소유가 될 거야. 내가 그 돈을 영원히 내 손에 닿지 않게 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가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확고하고 평온했다. 최민수가 뒤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12년 동안 일했지만 이런 부부를 많이 봤다. 하지만 대개는 남편이 아내를 속이는 경우였는데 오늘은 반대였다. 그는 김미숙의 재산 분할 합의서 비고란에 한 줄을 추가했다. 여성 측의 명백한 안면부 연조직 손상 관찰됨. 이 한 줄은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정호는 침묵했다. 운전대를 쥔 손가락은 하얗게 질렸다. 김미숙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보험금, 입금일까지 앞으로 닷새. 이 닷새 동안 그녀는 3가지를 반드시 해내야 했다. 첫째, 모든 불법 월급 횡령 내역의 은행 거래 증빙을 수집할 것. 둘째, 강옥순과 박수진이 그 가짜 위임장에 서명하게 하고 동시에 녹음할 것. 셋째, 박가가 숨겨둔 그 혼전 계약서를 찾을 것. 그녀는 박정호가 결혼 전에 자신에게 혼인 후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났다. 만약 그 서류가 아직 존재한다면 그녀의 이혼 소송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오자 강옥순이 태사자 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어때? 서명했어? 했어. 박정호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팽개치며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이 X 같은 년한테 속았어. 강옥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뜻이야? 김미숙이 가방에서 공증된 재산 분할 합의서를 꺼내 강옥순 앞에 흔들어 보였다.
엄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이 제 개인 자산이 되었고, 박정호랑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그 보험금도 포함해서요. 강옥순이 쥐고 있던 찻잔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자단나무 태사자 의자가 뒤로 밀렸다. 김미숙. 내가 이런 속임수를 부리다니? 정호, 서명했어? 내가 어쩌겠어? 박정호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어헤쳤다. 보험사 규정이래. 안 서명하면 돈 못 받는다고. 뻥이야. 강옥순이 찻잔을 든 손이 떨렸다. 무슨 규정이 그따위야? 보험금 받으려고 재산 분할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봤어. 김미숙, 거짓말도 적당히 해. 김미숙이 어깨를 으쓱였다. 엄마가 안 믿으시면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하지만 아버지 그 보험 증서는 가입한 지 너무 오래됐고 해외 회사가 인수한 거라 조사하는데 최소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기다리실 수 있다면 천천히 알아보죠. 너, 강옥순이 그녀의 코를 가리키며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망할려나. 상갓집려나. 처음에 정호가 너를 데려올 때부터 내가 반대했어. 30살 늙은 아가씨, 얼굴도 없고, 집안도 없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제는 시집까지 속이다니. 엄마, 진정하세요. 박수진이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손에는 팩을 바른 채였다. 오빠, 언니, 뭐 그래요? 3억이 하늘로 날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김미숙이 가방에서 위임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수진아, 마침 잘 왔어. 이 위임장에는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해. 너랑 엄마가 서명해줘. 박수진이 다가가서 훑어보았다. 강옥순 씨가 김미숙 씨 명의의 모든 재정 업무를 전권 대리한다. 와, 언니, 너 재산 전부 엄마한테 맡기는 거야? 서명, 내가 할게. 그녀가 펜을 낚아채 자기 이름을 썼다. 구불구불하게, 마치 중학생 같았다. 하지만 강옥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위임장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고개를 들어 김미숙을 쳐다보았다. 위임 기간은? 위에 왜 안 써 있어? 아, 보험사에서 이런 위임장은 기간을 쓰면 안 된대요. 기간을 쓰면 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미숙이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가 불안하시면 보험금 입금된 후에 추가 합의서를 다시 쓰면 되죠. 강옥순이 다시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김미숙은 그 시선이 탐조등처럼 자신의 얼굴을 훑으며 거짓말의 흔적을 찾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침착함을 유지해라. 광대뼈가 아프지만 그건 박정호가 어젯밤 때린 거지. 거짓말과는 상관없어. 좋아, 강옥순이 마침내 펜을 들어 증일란에 서명했다. 서명할게. 하지만 김미숙,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만약 속임수를 부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이 집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너 같은 며느리 감당하는 방법은 차고 넘쳐. 엄마 말씀이 맞아요. 김미숙이 서명된 위임장을 거두며 순종적으로 웃었다. 제가 무슨 속임수를 부리겠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깊이 잠든 후, 김미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다시 바닥 및 은신처를 열었다. 오늘의 4가지 녹음을 정리해야 했다. 공증소에서, 차 안에서, 거실에서, 서명할 때 4개의 오디오 파일을 날짜별로 이름 붙이고 동시에 3개의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했다. 은신처에 손을 넣었을 때 그녀의 손끝이 차가운 것에 닿았다. 하지만 녹음기가 아니었다. 먼지였다. 은신처 안의 먼지가 누군가에 의해 건드려졌다. 그녀가 넣어둔 머리카락이 끊어져 있었다. 2 조각으로 나뉘어
한 조각은 제자리에 있었고 다른 한 조각은 3cm 이동해 있었다. 김미숙의 심장이 급격히 조여들었다. 누가 이걸 건드렸지? 박정호? 낮에 그녀가 없을 때 침대 밑을 뒤졌나? 아니면 강옥순? 아니면 박수진이 도둑질하러 들어왔나?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숨조차 멈추었다. 귀는 침실의 모든 소리를 포착했다. 박정호의 코골이는 계속되고 있었다. 고르고 평온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등에는 이미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녹음기는 아직 있었다. 그녀는 금속 외피를 만져 꺼내 확인했다. 표시등은 정상, 저장 공간은 아직 60%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은신처를 뒤졌지만 그 안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 아니면 발견했지만 가져가지 않았나? 불가능하다. 만약 녹음기를 발견했다면 바깥 사람들이 그녀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유일한 설명은 누군가 침대 밑을 뒤졌지만 은신처를 찾지 못했다. 아니면 찾았지만 사사로운 돈을 숨겨둔 곳으로 생각하고 비어있으니 그냥 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김미숙은 녹음기를 꺼내 속옷 안감에 넣고 은신처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새 머리카락으로 다시 표시해 두었다. 모든 것을 마치고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워 박정호의 코골이에 귀를 기울였다. 밤새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모든 가능한 위험 요소가 스쳐 지나갔다. 강옥순이 녹음 사실을 의심하면 어쩌지? 위임장을 빼앗기면 어쩌지? 박정호가 강제로 그녀를 은행 창구로 데려가 송금시키면 어쩌지? 새벽 4시,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한지은에게 가서 모든 증거를 실물 하드디스크에 추가 백업하고 안전한 곳에 숨기기로. 소위 안전가옥은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실 단칸방이었다. 한지은은 이혼 후 빈털터리로 나오면서 받은 위자료로 빌린 곳이었다. 20평방미터, 간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철제 캐비닛 하나. 하지만 여기에는 낡은 데스크톱 컴퓨터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 프린터가 있었다. 너 미쳤어? 한지은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말했다. 침대 밑? 녹음기를 침대 밑에 둔 거야? 박정호가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베개 밑에 도청기를 넣어두고 반년 동안 들었어. 그 개자식은 물건 뒤지는 데는 귀신이야. 알아. 그래서 바꿨어. 김미숙이 속옷 안감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부터는 몸에 지니고 다닐 거야.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백업해주고 종이 서류도 세부 출력해줘. 혹시 몰라서. 한지은은 말없이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아 복사를 시작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수척한 얼굴에 비쳤다. 눈구멍은 깊숙이 패였고 광대뼈는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김미숙보다 3살 어렸지만 50살처럼 보였다. 박정호는 그녀와 5년을 살면서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리고 친정에서 들여온 혼수 장신구를 전부 빼앗았으며 마지막으로 쫓아낼 때는 슬리퍼 한 켤레도 못 가져가게 했다. 박정호가 생애 처음으로 비싼 와인 한 병을 따며 직접 김미숙에게 따라 주었다. 여보, 내일 돈 들어오면 온 가족이 제주도로 놀러 가자.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즐겨야지. 강옥순이 부엌에서 삼계탕을 내왔다. 김미숙이 시집온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직접 요리하는 것을 보았다. 미숙아, 예전에 엄마가 심하게 말한 게 있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는 한 가족이야. 뼈와 힘줄이 이어져 있잖아. 박수진이 그녀에게 닭다리 살을 떠주었다. 언니, 요즘 피부 좋아진 거 봐.
돈 들어오면 나랑 같이 피부과 가자. 풀코스로 받으면 10살은 젊어질 거야. 김미숙이 술잔을 들고 이 풍성한 저녁 식사와 세 장의 미소 띤 얼굴을 바라보았다. 삼계탕의 김이 모락모락 올라 그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한지은의 말이 떠올랐다. 충분한 이익만 있으면 저들은 영혼까지 팔아먹어. 지금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가방에서 4가지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쳤다. 첫째, 재산 분할 공증서. 둘째, 은행거래 내역 캡처 및 녹음 확정본. 셋째, 박정호 폭행상해 진단서. 넷째, 변호사 의뢰장. 내일 보험금 같은 건 없어요. 김미숙이 마치 메뉴판을 읽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3억은 내가 만든 거야. 이 집에는 3억이 처음부터 없었어. 죽음 같은 침묵. 젓가락이 탁자에 떨어지는 소리, 술잔이 기울며 와인이 쏟아지는 소리,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 김미숙. 이 X 같은 년이 무슨 말이야? 박정호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의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솟아올랐다. 그 돈이 가짜라고? 나를 속인 거야? 맞아, 속인 거야. 김미숙이 변호사 의뢰장을 앞으로 밀었다. 하지만 이건 진짜야. 내일 오전 9시 가정법원 제4법정 이혼소송 그리고 부가 형사소송 사기, 불법 횡령, 고해상해 변호사 의뢰장에 다 쓰여 있어. 이 X 같은 년아, 강옥순이 들고 있던 탕그릇을 내던졌다. 뜨거운 삼계탕이 김미숙의 온몸에 튀었고 그릇은 그녀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다. 내가 널 죽여. 오늘 당장 죽여버리겠어. 김미숙은 피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흰 셔츠를 적셨고 피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전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박정호가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다. 녹음기? 너 녹음했어? 당장 녹음기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진짜로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의 소나귀는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다. 김미숙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폰의 단축 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3초 후 대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뛰어들었다. 움직이지 마. 나. 박정호가 바닥에 제압당했을 때도 몸부림치며 가장 못된 욕설을 내뱉었다. 강옥수는 태사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수진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와인색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으로 가죽 소파를 깊이 파고들었다. 김미숙은 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만지며 몇 번 기침을 했다. 그녀는 경찰이 박정호를 수갑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고 강옥순이 경찰차에 실리면서 변호사를 불러줘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으며 박수진이 울면서 어떤 삼촌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한지은이 옳았다. 우는 건 짐승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3일 후 가정법원 제4법정. 방청석은 인파로 가득 찼다. 기자들, 구경꾼 이웃들, 그리고 김미숙이 평생 처음 보는 친척 몇 명까지 있었다. 아마도 박가가 구원투수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맨 뒷줄에 앉은 한지은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응원하는 것이 보였다. 원고석에 앉은 김미숙은 오늘 짙은 남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목에 조임 자국은 스카프로 가렸다. 가릴 수 없는 것은 그녀 눈빛 속의 빛이었다.
그 빛 때문에 맞은편 피고석에 세 사람이 동시에 낯설음을 느꼈다. 박정호는 짧게 깎은 머리에 구치소의 회청색 죄수복을 입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3일 만에 한 뼘은 야위었고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으며 김미숙을 응시하는 눈빛은 독을 바른 칼과 같았다. 강옥수는 그래도 품위 있는 짙은 붉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빗질해 단정히 했으며 피고석에 앉아 나는 어른이다 라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박수진은 그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눈은 붓고 울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너희가 나를 어쨌겠어 라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원고 측 사실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김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마르고 날렵한 체격의 중년 남성으로 성은 최 씨였다. 한지은이 남은 마지막 저축을 털어 그를 고용한 것이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첫 마디부터 핵심을 찔렀다. 원고 김미숙 씨는 피고 박정호 씨와 2019년 5월에 결혼하여 혼인 후 7년간 피고와 그의 모친 강 씨, 여동생 박 씨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및 재산 침탈을 가해왔습니다. 원고의 월급은 약 320만 원이며 2023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이 피고의 여동생 박 씨 명의의 계좌로 불법 이체되었고 6개월간 누적 38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 박정호 씨는 원고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구타, 짓밟기, 목 조르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 및 녹음 증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가의 변호사가 갑자기 일어섰다. 금태 안경을 쓴 뚱뚱한 남자였다. 원고의 이른바 녹음 증거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가 인용됩니까? 판사가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 측 녹음은 모두 피고의 불법 행위가 진행 중일 때 동시에 녹음된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피고가 공연히 저지른 범죄 행위로 사적 대화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취한 녹음 증거 채취는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십시오. 박정호가 생애 처음으로 비싼 와인 한 병을 따며 직접 김미숙에게 따라 주었다. 여보, 내일 돈 들어오면 온 가족이 제주도로 놀러 가자.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즐겨야지. 강옥순이 부엌에서 삼계탕을 내왔다. 김미숙이 시집온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직접 요리하는 것을 보았다. 미숙아, 예전에 엄마가 심하게 말한 게 있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는 한 가족이야. 뼈와 힘줄이 이어져 있잖아. 박수진이 그녀에게 닭다리 살을 떠주었다. 언니, 요즘 피부 좋아진 거 봐. 돈 들어오면 나랑 같이 피부과 가자. 풀코스로 받으면 10살은 젊어질 거야. 김미숙이 술잔을 들고 이 풍성한 저녁 식사와 세 장의 미소 띤 얼굴을 바라보았다. 삼계탕의 김이 모락모락 올라 그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한지은의 말이 떠올랐다. 충분한 이익만 있으면 저들은 영혼까지 팔아먹어. 지금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가방에서 4가지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쳤다. 첫째, 재산 분할 공증서. 둘째, 은행 거래 내역 캡처 및 녹음 확정본. 셋째, 박정호 폭행상해 진단서. 넷째, 변호사 의뢰장. 내일 보험금 같은 건 없어요. 김미숙이 마치 메뉴판을 읽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3억은 내가 만든 거야. 이 집에는 3억이 처음부터 없었어. 죽음 같은 침묵. 젓가락이 탁자에 떨어지는 소리, 술잔이 기울며 와인이 쏟아지는 소리,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
김미숙. 이 X 같은 년이 무슨 말이야? 박정호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의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솟아올랐다. 그 돈이 가짜라고? 나를 속인 거야? 맞아, 속인 거야. 김미숙이 변호사 의뢰장을 앞으로 밀었다. 하지만 이건 진짜야. 내일 오전 9시 가정법원 제4법정 이혼 소송 그리고 부가 형사소송 사기, 불법 횡령, 고해 상해 변호사 의뢰장에 다 쓰여 있어. 이 X 같은 년아, 강옥순이 들고 있던 탕그릇을 내던졌다. 뜨거운 삼계탕이 김미숙의 온몸에 튀었고 그릇은 그녀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다. 내가 널 죽여. 오늘 당장 죽여버리겠어. 김미숙은 피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흰 셔츠를 적셨고 피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전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박정호가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다. 녹음기? 너 녹음했어? 당장 녹음기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진짜로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의 소나귀는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다. 김미숙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폰의 단축 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3초 후 대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뛰어들었다. 움직이지 마. 나. 박정호가 바닥에 제압당했을 때도 몸부림치며 가장 못된 욕설을 내뱉었다. 강옥수는 태사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수진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와인색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으로 가죽 소파를 깊이 파고들었다. 김미숙은 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만지며 몇 번 기침을 했다. 그녀는 경찰이 박정호를 수갑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고 강옥순이 경찰차에 실리면서 변호사를 불러줘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으며 박수진이 울면서 어떤 삼촌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한지은이 옳았다. 우는 건 짐승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3일 후 가정법원 제4법정. 방청석은 인파로 가득 찼다. 기자들, 구경꾼 이웃들, 그리고 김미숙이 평생 처음 보는 친척 몇 명까지 있었다. 아마도 박가가 구원투수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맨 뒷줄에 앉은 한지은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응원하는 것이 보였다. 원고석에 앉은 김미숙은 오늘 짙은 남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목에 조임 자국은 스카프로 가렸다. 가릴 수 없는 것은 그녀 눈빛 속의 빛이었다. 그 빛 때문에 맞은편 피고석에 세 사람이 동시에 낯설음을 느꼈다. 박정호는 짧게 깎은 머리에 구치소의 회청색 죄수복을 입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3일 만에 한 뼘은 야위었고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으며 김미숙을 응시하는 눈빛은 독을 바른 칼과 같았다. 강옥수는 그래도 품위 있는 짙은 붉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빗질해 단정히 했으며 피고석에 앉아 나는 어른이다 라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박수진은 그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눈은 붓고 울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너희가 나를 어쨌겠어 라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원고 측 사실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김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마르고 날렵한 체격의 중년 남성으로 성은 최 씨였다. 한지은이 남은 마지막 저축을 털어 그를 고용한 것이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첫 마디부터 핵심을 찔렀다. 원고 김미숙 씨는 피고 박정호 씨와 2019년 5월에 결혼하여 혼인 후 7년간 피고와 그의 모친 강 씨, 여동생 박 씨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및 재산 침탈을 가해왔습니다.
원고의 월급은 약 320만 원이며 2023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이 피고의 여동생 박씨 명의의 계좌로 불법 이체되었고 6개월간 누적 38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 박정호 씨는 원고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구타, 짓밟기, 목 조르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 및 녹음 증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가의 변호사가 갑자기 일어섰다. 금태 안경을 쓴 뚱뚱한 남자였다. 원고의 이른바 녹음 증거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가 인용됩니까? 판사가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 측 녹음은 모두 피고의 불법 행위가 진행 중일 때 동시에 녹음된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피고가 공연히 저지른 범죄 행위로 사적 대화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취한 녹음 증거 채취는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십시오. 박정호가 생애 처음으로 비싼 와인 한 병을 따며 직접 김미숙에게 따라 주었다. 여보, 내일 돈 들어오면 온 가족이 제주도로 놀러 가자.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즐겨야지. 강옥순이 부엌에서 삼계탕을 내왔다. 김미숙이 시집온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직접 요리하는 것을 보았다. 미숙아, 예전에 엄마가 심하게 말한 게 있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는 한 가족이야. 뼈와 힘줄이 이어져 있잖아. 박수진이 그녀에게 닭다리 살을 떠주었다. 언니, 요즘 피부 좋아진 거 봐. 돈 들어오면 나랑 같이 피부과 가자. 풀코스로 받으면 10살은 젊어질 거야. 김미숙이 술잔을 들고 이 풍성한 저녁 식사와 세 장의 미소 띤 얼굴을 바라보았다. 삼계탕의 김이 모락모락 올라 그들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한지은의 말이 떠올랐다. 충분한 이익만 있으면 저들은 영혼까지 팔아먹어. 지금 그녀는 그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가방에서 4가지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쳤다. 첫째, 재산 분할 공증서. 둘째, 은행 거래 내역 캡처 및 녹음 확정본. 셋째, 박정호 폭행상해 진단서. 넷째, 변호사 의뢰장. 내일 보험금 같은 건 없어요. 김미숙이 마치 메뉴판을 읽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3억은 내가 만든 거야. 이 집에는 3억이 처음부터 없었어. 죽음 같은 침묵. 젓가락이 탁자에 떨어지는 소리, 술잔이 기울며 와인이 쏟아지는 소리,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 김미숙. 이 X 같은 년이 무슨 말이야? 박정호가 벌떡 일어나며 얼굴의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솟아올랐다. 그 돈이 가짜라고? 나를 속인 거야? 맞아, 속인 거야. 김미숙이 변호사 의뢰장을 앞으로 밀었다. 하지만 이건 진짜야. 내일 오전 9시 가정법원 제4법정 이혼소송 그리고 부가 형사소송 사기, 불법 횡령, 고해상해 변호사 의뢰장에 다 쓰여 있어. 이 X 같은 년아, 강옥순이 들고 있던 탕그릇을 내던졌다. 뜨거운 삼계탕이 김미숙의 온몸에 튀었고 그릇은 그녀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다. 내가 널 죽여. 오늘 당장 죽여버리겠어. 김미숙은 피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흰 셔츠를 적셨고 피부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전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박정호가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다. 녹음기? 너 녹음했어? 당장 녹음기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진짜로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의 소나귀는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다. 김미숙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폰의 단축 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3초 후 대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뛰어들었다. 움직이지 마. 나. 박정호가 바닥에 제압당했을 때도 몸부림치며 가장 못된 욕설을 내뱉었다. 강옥수는 태사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수진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와인색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으로 가죽 소파를 깊이 파고들었다. 김미숙은 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만지며 몇 번 기침을 했다. 그녀는 경찰이 박정호를 수갑 채우는 것을 지켜보았고 강옥순이 경찰차에 실리면서 변호사를 불러줘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으며 박수진이 울면서 어떤 삼촌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한지은이 옳았다. 우는 건 짐승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3일 후 가정법원 제4법정. 방청석은 인파로 가득 찼다. 기자들, 구경꾼 이웃들, 그리고 김미숙이 평생 처음 보는 친척 몇 명까지 있었다. 아마도 박가가 구원투수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맨 뒷줄에 앉은 한지은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응원하는 것이 보였다. 원고석에 앉은 김미숙은 오늘 짙은 남색 정장 스커트를 입고 목에 조임 자국은 스카프로 가렸다. 가릴 수 없는 것은 그녀 눈빛 속의 빛이었다. 그 빛 때문에 맞은편 피고석의 세 사람이 동시에 낯설음을 느꼈다. 박정호는 짧게 깎은 머리에 구치소의 회청색 죄수복을 입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3일 만에 한 뼘은 야위었고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으며 김미숙을 응시하는 눈빛은 독을 바른 칼과 같았다. 강옥수는 그래도 품위 있는 짙은 붉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빗질해 단정히 했으며 피고석에 앉아 나는 어른이다 라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박수진은 그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눈은 붓고 울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너희가 나를 어쨌겠어 라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원고 측, 사실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다. 김미숙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마르고 날렵한 체격의 중년 남성으로 성은 최 씨였다. 한지은이 남은 마지막 저축을 털어 그를 고용한 것이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첫 마디부터 핵심을 찔렀다. 원고 김미숙 씨는 피고 박정호 씨와 2019년 5월에 결혼하여 혼인 후 7년간 피고와 그의 모친 강 씨, 여동생 박 씨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및 재산 침탈을 가해왔습니다. 원고의 월급은 약 320만 원이며 2023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이 피고의 여동생 박 씨 명의의 계좌로 불법 이체되었고 6개월간 누적 38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 박정호 씨는 원고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구타, 짓밟기, 목 조르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 및 녹음 증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가의 변호사가 갑자기 일어섰다. 금태 안경을 쓴 뚱뚱한 남자였다. 원고의 이른바 녹음 증거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가 인용됩니까? 판사가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 측 녹음은 모두 피고의 불법 행위가 진행 중일 때 동시에 녹음된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피고가 공연히 저지른 범죄 행위로 사적 대화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취한 녹음 증거 채취는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십시오.